안녕하십니까, 까만해전의 강병준입니다. 오늘 시간은 실제 수술을 앞두고 환자분과 상담을 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과정을 알기 쉽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주파 수술입니다. 수술 부위 다리를 소독합니다. 소독한 후 수술포를 덮습니다. 초음파로 피부 근막 안쪽에 있는 복제정맥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복제정맥입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바늘을 찌릅니다. 링거 수액 맞을 때랑 똑같습니다. 혈관 안에 바늘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 고주파 카테터가 혈관 안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 가이드와이어 카테터를 차례대로 이용해 혈관 안을 넓혀줍니다. 혈관 안에 있는 카테터 간 안으로 마지막에 고주파 카테터가 들어갑니다. 추가로 혈관 주변에 팽창제를 주입합니다. 팽창제의 효과는 화상 발생을 줄여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병원 선생님들 치료하시는 것을 막 봤는데요. 이 팽창제 주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팽창제 주입을 꼼꼼히 할수록 화상 발생이나 멍을 줄여주고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주파 효과를 더욱 향상시켜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의 대부분을 팽창제 주입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술한 분 경우에는 멍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고주파 스위치로 온오프를 반복해서 기구를 천천히 빼내면서 3cm 혹은 7cm씩 일정 구간을 고주파 열로 태우고 나옵니다. 이때 레이저 기구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접착제로 혈관을 눌러서 붙이느냐에 따라서 수술명이 달라집니다. 레이저 기구로 열을 발산해서 태우면 레이저 치료, EVLA, 말씀드린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접착제로 태우지 않고 혈관을 꼭꼭 눌러서 붙이고 나오면 비나실 치료가 됩니다. 카테터를 빼낸 후 상처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주면 수술이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로 수술 받는 경우에 대부분 고주파나 레이저, 베나실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다리, 특히 종아리 쪽에 혈관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정맥 절제술이라는 수술로 튀어나온 혈관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수술 전에 매핑이라는 튀어나온 부위 혈관을 표시를 한 후에 길목을 조금씩 절개를 한 후 부분 제거를 해주고 결차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또한 이 하지정맥 절제술을 중요시 하는데요. 혈관이란 것은 물길과 똑같습니다. 큰 길만 막아주면 자그마한 수로로 혈액이 흘러서 수술 후에 혈관이 다시 시퍼레지거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술 전에 혈관 위치를 다 파악한 후에 메인 혈관은 주혈관, 복제정맥은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로 치료를 해주고요. 잔 가지 혈관들은 꼼꼼하게 잘라내주고 꼬매줘야 합니다. 레이저 고주파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이 끝난 후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바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베나실과 레이저 고주파 목화 수술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베나실이 되게 편한 수술이죠. 수술자도 편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도 수술 시에 마취라든지 통증도 되게 없고 간단하고 수술 후에 압박 스타킹 착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베나실 치료를 좀 선호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압박붕대나 압박 스타킹 착용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갖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시기도 중요한데요. 여름에는 아무리 봐도 더운 날씨에 압박 스타킹까지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또 보온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까마레전의 강병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